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암, 고지혈증, 당뇨, 비만, 요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땡땡땡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열심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실전편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 사항을 답하는 의미로서 그 해결 방법까지 같이 안내를 하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환자들은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잘 메모를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병을 치료할 때 꼭 이 식사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지혈증 환자든 암 환자, 그리고 뭐 당뇨 환자, 비만 환자, 특히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뭐 이제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를 먹어야 되느냐 그 질문보다는 오히려 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 질문으로 바꿔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뭘 먹는 것보다 내 몸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제 채널에 그 염증 유발 음식 1편으로 해서 이제 중금속하고 팝스와 관련돼서 안 먹는 음식을 소개한 영상이 있고요. 2편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 중심으로 해서 제가 환자들한테 잘 권하지 않고 안 먹는 음식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약 없이 혈당과 뱃살을 줄이는 그 양배추 식사요법을 제가 이전에 소개했었고요. 그 원리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1편이니까요. 이 1편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오늘이 이제 2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조금 보강된 내용이지만 1편도 보시면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먹었던 식사입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배추랑 이런 잎채소,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그리고 이제 나물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밥은 있는데요. 밥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리 퍼놓지 않고요. 나머지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먹고 싶은 만큼만 정해서 탄수화물, 쌀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양배추 같은 경우는 200g 정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6분의 1 조각 정도 되고 가급적이면은 생양배추를 준비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200g 정도 준비할 수 있고요. 이 200g에서 조금 뭐 줄여가지고 다른 뭐 잎채소를 추가해서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뭐 등등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요거 먼저 다 먹는 것입니다. 그냥 먹으면은 이제 풀냄새도 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소금을 조금 섞어가지고 기름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고기 찍어 먹을 때 우리가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양배추랑 잎채소를 찍어 먹는 용도로 하고요. 그냥 양배추만 먹었을 때는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냄새도 나고 좀 불편한데 이렇게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은 풀 냄새도 좀 덜하고요. 훨씬 더 배도 좀 따뜻해지고 포만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먼저 먹고 이런 양배추하고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먼저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을 먹습니다. 이렇게 두부 삶은 거 먹고 삶은 계란 반숙으로 추천합니다. 반숙, 완숙이 아니고요.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삶은 계란 한번 두세 개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샤브샤브용 그 소고기
육심을 소금하고 후추를 이용해서 쪘습니다. 이렇게 얇은 고기를 쪄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냄새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대체를 한다면은 수육 같은 거, 돼지 앞다리살, 수육 같은 거를 삶아가지고 드시면 좋은데 그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부재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소고기 목심 같은 거를 쪄가지고 이렇게 당독소가 안 생기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이미 양배추 다 먹고 계란 2개 먹고 두부 먹고 뭐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쪄가지고 먹고 배가 부르죠 이미. 네.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 나또를 먹습니다. 그래서 나또를 이렇게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숟가락으로 떠서 드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밥에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열무, 물김치도 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근, 그리고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랑 뭐 취나물도 괜찮고요. 뭐 제일 만만한 게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라든가 뭐 콩나물이라든가 많잖아요. 예, 근데 시래기 무침이라든가 무생채라든가 뭐 애호박이라든가 등등등 뭐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거죠. 이렇게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밥을 뭐 한두 숟갈만 먹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두 숟갈 정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낫또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간장 조금 넣고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은 배부르게 포만감 있게 먹을 수가 있고 혈당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먹어가지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밥을 안 먹습니다. 이거 그냥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저도 뭐 한두 달 이렇게 했더니 그 몸무게도 한 2kg 정도 아주 힘들이지 않게 체중 감량을 할 수도 있었고 뱃살도 빼고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이전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중성지방도 떨어뜨리고 LDL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네. 체중도 감소하고 뱃살도 줄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식사 방법이 바로 양배추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그대로 뭐 매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서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끔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 위주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밥을 먼저 퍼서 밥상에 놓지 않는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밥을 퍼놓고 앞에 있으면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밥은 푸지 않는다. 다 드신 다음에 한 숟갈 먹을 거면 한 숟갈 먹고 뭐 두 숟갈 먹을 거면 두 숟갈 먹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지. 밥을 항상 먼저 퍼놓으면 많이 푸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먹게 되면 이 밥을 먼저 먹게 되면 야채를 못 먹게 되거든요. 양배추를 못 먹게 되니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밥을 먼저 준비해 놓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코스식으로 식사를 한다. 이렇게 다 있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양배추와 채소를 올리브 오일 기름장에다가 찍어서 먹고요. 그리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나물과 밥 소량을 이렇게 드시면 되겠어요. 순서대로 먹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꺼번에 먹으면 꽝입니다. 그리고 먹는 동안에 한 번 씹을 때 50회 이상 열심히 씹어서 드시고요.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 걸리니까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시고 생양배추 200g을 보통 요 정도는 먹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금 많으면은 좀 줄이는 대신 다른 야채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뭐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뭐 당근, 양파, 버섯, 파프리카, 애호박 등등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200g 이상 잘 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올리브 오일에 잘 찍어서 드시고요. 또 갑상선 걱정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걱정인 분은 양배추를 한 1, 2분 정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오드 그게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일으키는 게 이런 십자가 채소들이 그 요오드 흡수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오드를 따로 고용량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류라든가 해산물류, 해조류, 조개류, 이런 것들은 좀 소량씩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제 단백질 때문에 이런 거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중금속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거를 자주 드시는 분은 중금속, 특히 수은이나 비소 같은 게 너무 높아가지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런 걸 소량씩 먹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제 중금속 해독을 일상화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보시면은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뿌려서 먹지 말고요. 찍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리브 오일, 기름장 만들어서 찍어서 먹고요.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제품을 선택해서 먹는지는 제 채널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쌀은 최소한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암 환자일수록. 암 환자는 식후 혈당을 100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당뇨가 심할수록, 그리고 비만일수록 이런 단순 정제 탄수화물, 쌀 같은 것을 최소한으로 섭취를 줄이고, 잎채소 양을 늘리고, 단백질 양을 늘리고, 좋은 기름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고요. 단백질은 살코기류를 찌거나 삶거나 데쳐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굽거나 튀기면서 갈변이 되면은 당 독소가 생겨서 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으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찌거나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흰쌀 가급적 피하고요. 밀가루, 설탕, 과일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간식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예. 충분히 배부르게 드셨으면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간식을 그래도 먹어야겠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면 양배추를 좀 추가로 더 드세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 견과류는 이제 호두, 잣, 마카다미아, 생밤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 없이 먹어야겠죠. 밤 같은 경우도 이게 찌거나 군밤으로 만들면은 당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찔 수가 있으니까 먹는다면은 생밤을 소량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밤 같은 거 이런 거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가 부글거리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양은 적당히 뭐 한 줌 정도 이렇게 먹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배추 식사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주의사항도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질문으로 많이 올라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저희 환자분은 이걸 몇 번씩 돌려보시고 메모하고 잘 외우셔가지고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